토마토 TV와 이토마토에서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죠. 3개월 정도 동안 제가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 하지 않았는데요. TV 방송 출연과 유료회원들, 생방송 회원들 관리했고, 그래서 한 3개월 있어 6월 3월 초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동영상을 안 올려드렸는데 스트리밍 생방송 라이브로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행보국면 지수가 행보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회원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현물방 즉 주식방하고 선물방, 롱숏방이 분리해서 두 개 방송 운영하는데 생방송을 회원 방송을 하는데 뭐 선물방 회원들이 180명 정도 회비를 올렸는데도 회비를 330원 받는데도 월간 180명 정도 있어서 180명이면 사실 주식 선물을 추천하기가 삼성전자까지도 호가가 조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회원 관리라든지 차원과 조정 차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물방 주식방도 회원이 많아서 같이 회비는 올리고 또한 이제 매매만 계속 하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물방도 없고 선물방도 그리고 단기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거액자산가를 양성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뭐 테마주 했다가 손절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회원 관리 차원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방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방송, 생방송 회원 관리는 계속 했죠. 하고 있고 지금도 선물방은 회원들을 줄지 않고 있었어 별로. 그래서 선물방 회원은 지금 거의 제가 영업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가입하면 할 수 없지만 현물방 회원들은 좀 줄었기 때문에 현물방 위주로 가입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다시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일요일날 2021년도 6월 13일. 작년도 2020년도 6월 한 21일인가 그때 공개 방송도 했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에 그때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강의는 그때 1년 전에 그 했던 강의를 가지고 대접해 가면서 강의도 한 30분 정도 해드리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오늘은 현물방, 주식방 회원 가입 유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엄청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겠습니다.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위주로 저는 이제 거액자산가 양성소이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주로 주식을 합니다. 저희 회원들한테는 유료 회원들한테는 생방송 회원들한테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 주식 선물은 당연히 코스피 200이고 200 내에서 150개 정도죠. 147개 종목 그것도 우량주 20개 내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선물은 당연히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현물 주식방에서도 단기 매매조차 단기 매매도 대형주를 합니다. 소형주는 특별하게 소형주 할 때가 있는데 거의 소형주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형주로는 한 종목에 뭐 1억 이상 다 살 수가 없고 저희가 한 1억치 뭐 산다면 하루에 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치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소형주를 테마주나 소형주 하면 돈은 빨리 버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소형주는 테마주는 단기에 벌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여차하게 깨먹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평생 동안 해도 별로 돈은 좀 벌 수 있더라도 거액자산가 된다든지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없는 게 저의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에 맞는 실패 없는 1등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집중 투자, 올인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봐서 돈을 불러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손절이란 것은 10% 이상, 5% 이상 손절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빼고 그래서 또한 장기 종목은 한 3배 정도 뭐 추천하고 나서 최초 추천가에서 한 3배 정도는 올라가야 주로 팔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시황 먼저 이야기를 빨리빨리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박스권에서 안 움직이니까, 자,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작년 올해 11월이죠. 1월 11일부터 고점에 3260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면서 지수는 안 움직였지만 종목당 뭐 경기 민감주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순환매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잘 맞추신 분들은 수익을 좀 봤을 거고요. 특히 많이 빠진 뭐 바이오주나 아니면 낙폭과대주들은 장이 좋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사면 단기에 빨리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죠.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1800, 뭐 1700에서 4월 5월부터 1700에서 3000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니까 70% 정도. 이때 사신 분들은 작년 보면 어떤 경우든지 돈을 벌겠죠. 뭐 작년도 11월 전에, 작년도 11월까지 전에 10월까지 전에 샀을 때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뭐 몇십 프로는 기본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1월 중순부터는 고점에서 지수가 안 갔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다 올라가진 않고 빨리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가는 것은 지금 순환매로 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 경기 민감주, 뭐 성장주, 가치주, 그 다음에 테마주, 정치인 테마까지 테마주, 그 다음에 스펙주, 그리고 뭐 나머지 우선주, 별별 주식이 다 올랐고요. 이제 코로나 피해주가 수혜주로 되면서 코로나 수혜주까지 다 올랐습니다. 순환매가 다 돌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여기 갈 때 고성장주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도 고성장주가 많이 올랐죠. 친환경 관련 고성장주. 자, 그 이후에는 뭐 그 전부터는 작년 참 아무 때나 이건 아무 증시 다 올랐고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지수가 여기까지 가면서는 경기 민감주는 작년 여름에 사는 게 가장 저가에 샀으니까 그러면 거의 100% 다 올랐습니다. 70%에서 100%.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신 것은 금보다 50% 거의 다 올랐어요. 대형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오를 때는 소형주도 물론 같이 오르죠. 뭐 오르고 했죠. 작년 뭐 보면은 상반기에는 바이오주는 뭐 몇 배씩 기본 올랐으니까
그러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 여름 정도 팔아가지고 다시 경기 민감주를 샀다면 또 번 거에 또 더 벌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겠죠. 지금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한 5천 정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뭐 매덕 은 돼 있겠죠. 3억 정도나.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그냥 대형주 가만히 갖고 있으면 지금 1억대 나와 있습니다. 5천까지 1억대. 아니면 5천 가지고 한 50%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올해 작년에부터 주식을 하신 분,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주식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주식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은 깨먹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작년 11월 전에 작년 11월 전에 작년 10월 달에 겁나겠죠, 여기. 작년 10월 때 지수에 대표 우량주 코스닥은 여러 가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소형주라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외시켜 우량주를 했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거 그렇더라도 30% 50%는 계좌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갈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이때는 집중 올인 투자를 해야만 계좌를 확 올려놓습니다. 계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간 상태 50%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주식은. 그럼 가만히 놔둬도 지금 다시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5천만이 7천 됐다가 만약 5천만 원이 8천 됐다가 다시 지금 6천만 7천만 있다 쳐요. 다시 돌파해서 가면 그냥 요 고점 돌파하고 20% 올라가 20-30% 올라가면 따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지수가 이제 3,500포인트에서 한 3,800포인트, 3,5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 3,800포인트 이렇게 간다면, 지수가 20-30% 올라가면, 20% 올라가면, 계좌, 대형주들은 전부 다 20% 올라갑니다, 기본.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은 뭐 50%씩 오르고, 그러면 다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지수가 급락해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나가 봐야 누가 맞춘지는 알 수 있겠죠. 저는 4월 달에부터 이야기했지만, 5월 달까지 4월 중순이나 이렇게 계속 4월 TV 방송에서 계속 그랬죠. 공개 방송은 안 했으니까, TV 방송에서 5월 달에는 작은 박스권이다. 6월 중순 이후에부터 지수는 고점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고점이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가일권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죠. 주봉으로 보면 다음 주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양봉이 나오면 금요일까지 이건 가일권 들어갑니다. 가일권 들어간 것은 가일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아니라 이것은 조정이 끝나는 거죠. 스토캐스틱으로 파동을 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조정이 끝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조정이 끝나고 지금 조정은 여기서부터 들어갔으니까 조정이 끝나고 조정은 반일 조정이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파동이 박스권 돌파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일권 다음 주가 양봉이지 음봉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벌써 제가 보는 기법상 하늘선 인상 안착됐습니다. 주봉으로 하늘선 안착하면 대박이에요. 자, 주봉으로 하늘선 안착하면 대박이죠. 주봉을 하늘선 안착한 지가 없습니다. 여기 안착은 걸려있고 다 걸렸죠. 여기 한 번만 안착된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태죠.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는 차트 잘 맞아요. 기법도. 여기는 걸려있는 거죠. 하늘선, 상한선이. 지금은 근데 요 네모는 돌파한 상태입니다. 돌파한 상태가 바로 박스권 상단인 3175, 최저가 3179잖아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3249, 하늘선이
180에 건드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갑니다. 지수가 간다는 얘기죠. 무조건 돌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의 맞춥니다, 지수는. 2017년도, 16년 말에, 16년도 막 장이, 코스피가 1935포인트 가고, 2019년, 16년도 12월 3일 날.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12월 달에 지수, 주식 선물 막 삼성전자 그렇고, 몇 배 사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3월까지도. 엄청 올라가. 17년도 제가 장 다 맞췄죠. 지금도 투자 전략 가면 그 글이 있어요. 17년 간다는 거. 자, 그리고 17년도 주식을 갈 때 그때 반도체는 16년도 여름부터 갔어요. 17년도 반도체가 많이 간 건 아니에요. 4월부터 올랐지만 오른 상태에서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17년도 4월 같은 장이 5월 같은 장 정도인데 우리나라 17년도에서는 우리 이제 민주당 정부가 탄생해가지고 IT라 이런 게 좋게 올라갔죠. 또 경제 올해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죠. 작년 12일부터.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문에 친환경주가 작년 11일부터 많이 간 거예요. 이게 누딜은 그 전부터 간 거죠. 누딜 주식은. 근데 누딜 주식은 여기 실제로 여기잖아요. 누딜 주식 하고 나서 친환경 관련 뭐 배터리부터 이런 것은 바이오도 갔다가 바이오도 가고 그 다음부터 이때부터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배터리 주식이 갔고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박스컨이 놓여 있으면서는 배터리 바이오 이런 게 간 게 아니고 반도체도 안 갔고요. 이제 개별 주식들 테마주뿐만 아니라 순환매가 빨리빨리 일어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건설주, 뭐 은행주도 조정받다가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위로 간다 그랬죠. 일단은 저는 최종 지수는 올해 3,800포인트는 번다 그랬죠. 작년 말에도 그렇고 올해 초도. 최종 목표가는 4,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4,200포인트. 그 지금보다도 그러면 한 40%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보면 3,000포인트 정도 보면 4,200포인트 가면 40%예요. 지수가 40% 올라가면 대박이에요. 대형주들은 선도주 일동주들은 거의 70, 80% 올라가죠. 한 종목에 70% 대형주 올라가면 선물로는 주식 선물로는 4-5배 그냥 먹어요. 못 먹어도 3배는 먹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아직 장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오를 것 같다. 20% 안 가면 최소한 12% 올라요. 자, 12% 오르면 평균 단가가 지금 3,100이죠. 여기 보시면 3,000 평균적으로 3,120포인트예요. 3,120포인트에서 한 15% 오르면 500포인트 정도 되죠. 3,600, 3,500. 그래서 지금 3,249포인트니까 3,500가다 300포인트 정도 1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10%니까 대다수 대형주들은 20%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장에서. 자, 그래서 20% 정도 오른다 생각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작했으니까 5월 24일부터 그 주간부터 시작한 거예요. 6월 달에 시작한 거죠. 5월 36일. 자, 월봉 보시면 월봉이 한 번도 음봉이 나온 적 없습니다. 이때부터 작년 11월부터 계속 양봉이잖아요. 그죠? 양봉에 음봉이 한 번도 안 나온 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지수가 여기는 안 빠졌는데 지수가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그럼 지수는 종목은 보시면 그동안 작년 11월부터 2차전지나 뭐 이렇게 작년 주도주 게임주나 뭐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안 갔잖아요. 그죠? 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 4개월 동안 안 갔어요. 안 가고 있다. 그 사이에 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양봉이에요. 그죠? 그럼 지수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월봉상으로 보면 가일권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가일권이랑 계속 있다는 것은 지금
월봉으로 조정 여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은 월봉으로 대박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늘선 안착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하늘선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늘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하늘땅 물불 매매 기법에 깨지지 않는 상태 돌파하면 여기죠. 2300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 그랬죠. 2300에서 400에서도 일단 2780은 간다. 그냥 더 오버슈팅해서 20%뭐 또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원봉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이 하락장으로 변환하려면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 곧버스 인버스 주식도 많이 매도해 놓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돈을 못 번 사람은 매도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큰 돈은 매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옵션이야 매도해서 버지. 옵션을 매도치면 안 됩니다. 선물은 해지를 해서 매도 친구 매수를 해야만 결국은 지금까지 90년 동안 주식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만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은 어차피 주식 선물도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지할 수만 있다면 매수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요게 돌파할 때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11월 때 다 질러야 되는 거죠. 그죠? 아직도 질러야 됩니다. 양봉이잖아. 원봉 한 번도 안 나. 주식은 이렇게 가다가 2017년도죠. 제가 지금 2017년도 요 장이 현재 이런 장, 요 장이 남아 있는데 요 장 2017년도 그 전에 16년도부터 17년도 요 1월도 이렇게 지수 올라갔잖아요. 돌파하고 그죠? 여기 아직 남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코로나 그 전에 말이죠. 경기가 18년도 여름에 단기 고점이었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1월달에 지수가 고점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그죠? 1월달 고점. 2018년도 1월인데 2028년 내가 3월달 한 TV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마토 저 혼자만 3월달에 화학주 팔고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화학주 사냐고 기계주, 철강주 다 파시라고 숱하겠죠. 그죠? 맨날 그 작년 여름에 제가 7월달부터 다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 봄에 지금 와가지고 경기 민감주를 올해 와서 할 건 아니 작년에 사야 되지 민감주도.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아직은 경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경기 세상보다 괜찮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월달에 509억 507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에 수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의 연간 고점 2,600대는 무조건 돌파하는 거죠. 돌파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3,200포인트는 3,120포인트죠. 그죠? 이것은 충분히 설명되는 주가입니다. 정상적인 가치를 반영했다는 거죠. 즉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버블이 아니고 지금 6월달에 아직도 중량이 또 있습니다. 6월에도 지금 수출 증가율이 많이 한번 볼까요? 수출 증가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출 차수출도 좋지만 자 수출 증가율 보겠습니다. 한국 수출 항공 완벽한 부하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오늘 13일이죠. 지난주 목요일까지 40.9% 증가돼서 전년에 나빴지만 작년 나빴으니까 작년이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잖아요. 그죠? 좋은데 수출액이 173억 달러입니다. 이 반도체 37.5% 늘어났고요. 차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난달 수출 증가율 32년 최대 이어 이달 초 실적도 파란불을 32년 만에 증가율은 당연히 최대겠죠. 코로나가 32년 만에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수출 증가율이 계속 좋은 거 작년에 워낙 기저효과
비교 대상 시작점이 낮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그 전가율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전가율만 보지 않고 규모를 보더라도 수출액이 173억 달러입니다. 올해 누적이 2657억 달러고요. 그래서 과거에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평상시 코로나 이전보다 규모 자체로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요 지수 있잖아요. 지수 전망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만 가지고 전망하면 안 됩니다. 경기 전망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경제 성장률, 경기에 선행을 합니다. 최소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지금 현재 만약에 지수가 빠질 거 앞으로 빠진다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는 경기가 나빠져 하향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향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코로나가 아직 해소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 증가율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해소되면 더 나빠지지는 당분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계속 빠진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하고 종합주가 지수와 동행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왜 그럴까요? 수출 증가율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우리는 수출 주도국입니다. 그래서 수출 우리 GDP 생산량의 37%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 미국 말고 세계에서 가장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1등 나라가 세계에서 독일입니다. 독일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요. 수출 GDP에서 39%가 수출이에요. GDP 규모에서 수출이 가장 높은 데가 독일이고 2등이 우리나라예요. 독일은 물론 뭐 유로존 지역에 유럽에서 제조업이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하고 자동차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팔고 다른 나라는 자동차 별로 생산 안 하니까 독일 거 있으니까 해외도 그렇고요. 뭐 의료 강국이고 그다음에 뭐 전체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좋기 때문에 그럼 독일도 지금 독일 올해 3월이 급등하고 나와서 되게 양봉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는 게 미국 수출이 잘 될까 보고 반영 강력하잖아요. 그죠? 독일이 잘 가고 있잖아요. 일본 볼까요? 일본은 못 가고 있죠. 수출로 크게 먹고 살지는 않아요. 물론 수출 크지만 일본은 이제 소재 부품 쪽이라서 이제 세트 업체는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올림픽 때문에 올해는 올림픽 아니다.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쉽지 않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자, 수출 주도인 국가인 우리나라는 월봉 보시면 문제없이 가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폭락하고 앞으로 파진다고 생각하신 지수가 근거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현혹이죠. 불안한 심리를 대중투자자의 기본 심리가 비관주의이기 때문에 비관이 쌓이고 내 계좌 맨날 깨먹고 돈을 못 버시는 개인들한테는 빠진다 그러면 인버스, 곧버스 이렇게 지수가 빠질 거라고 매도 진입해놓고 엄청나게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빠진다는 전문가가 가장 영업하기 좋겠죠. 빠진다 그래요. 그런 사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즉 시향을 분석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면 안 됩니다. 특히 산업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경제지를 읽으면서도 일반인들은 신문이나 경제지 읽을 때 잘 모르니까 그게 적힌 대로 그냥 읽는 거죠. 가장 나쁜 분석가들은 세상에 해악과 같은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시고
사상, 본인의 사상을 이데올로기를 경제적인 산업에 분석할 때 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1초도 듣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진보고 극진보고 극보수다 그러면 경제 산업을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이러니까 모든 게 결론은 부킹검이라고, 모든 게 결국 가가지고는 정치적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이 안 될 거라든지 좋아질 거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될 게, 전문가의 말 중에 90%는 잘 안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 거의 한 상위 10% 정도는 믿어도 되지만 나머지 90%는 그냥 앵무새나 마찬가지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상태에서만 좋다 그래요. 내려가면 나쁘다 그래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단기적이니까 전문가들이야 뭐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애널리스트 분석을 할 때 보세요. 단적인 예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예요. 여기 왔을 때 2월 10일 날, 자 요리 있다가 30만 원 여기 왔잖아요. 이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60만 원대 간다고 무지하게 분석하고 좋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때는 뭐 하고, 작년 여름에 뭐 하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기업에 분석하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대한유화가 이때 당시부터 해서 여기 있잖아, 작년 가을부터 10월 달이라도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되면 좋아지는 거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실적도 좋아 당연히 알아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땐 다 좋다. 야, 이제 사상 최대 실적고 막 실제 몇 배 올랐으니까 이제 주식이 들어간다고, 이제 적정 주가가 40만, 50만. 물론 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서 욕까지 했다. 여기 와서 난리치잖아요, 그죠? 이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주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빠졌냐고요? 제가 작년 9월 8일 날 유튜브에 올려줬죠. 작년도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10월 12일 날 여기 보면 9월 7일 날 또 9월 8일 날 이제 대한율 올려드렸어요. 10월 온라인 9월 28일 날짜가 있잖아, 그죠? 홀트케미칼도 작년 여름에 다 올려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바닥에서 이익남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포스코도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포스코, 롯데케미칼 전부 다 7월달, 7월 초, 8월에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으면 그거 대한유화도 해드려서 14 여기 장중에 종가로는 14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아무 땐 사도 갖고 있어도 엄청난, 그죠? 저희도 뭐 여기 사고 바로 그날 제가 우리도 사고 여러분들한테도 유튜브에 11시에 올려두고 제가 밥 먹으러 갔으니까 11시 반에. 그래서 이때 당시 16만 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25만 원 내외는 일단 가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38만 원 간다고 했죠. 그래서 38만, 올해까지 38만 원인데 벌써 목표가 갔기 때문에 저희는 요때 팔았어요. 이날 종가가 7만 요날인가 38만
5,000원에 내가 문자를 줘서 남은 전량 매도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팔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싸 간다고 앵무새들이잖아요. 앵무새. 거래가 실리고 내려가면 팔아야지. 이것은 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니죠. 화학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분리막에 HDPE 있더라도 매출이 얼마 되냐고요. 테마 쪽 같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마스크 관련된 화학 재료들은 코로나 수혜주였죠. 그럼 코로나가 해소되면 피해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거. 그죠? 금호석유도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보시면 3월 2일 날 고점이었어요. 경기가 화학이 생각보다 선행적으로 한 우리나라 화학이 강국이에요. 그죠? 롯데케미칼은 뭐 순수 화학이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쪽 계열의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순수화학이에요. 그죠? 순수화학이니까 순수화학은 경기를 아주 빨리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3월 초에 벌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3월에 변곡지입니다. 내려가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내려갔죠. 이건 5월 6일 날 고점이 여기서 2월 달에 고점했다. 잠깐 반등했다. 실제 워낙 좋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유화도 보시면 2월달 고점이었잖아요. 이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래서 화학주든 그죠. 물리면 끝이에요. 그죠. 만약 경기 나빠진다면 다시 좀 반등을 해주겠죠. 근데 7월까지 건설주, 화학주 반등할 대로 물리신 분들은 나오셔야 되고요. 아직도 전혀 안 파신 분들은 비중 줄이고 나와야 됩니다. 7월이 마지막 기회예요. 만약에 올해하고 해서 가다가 내년에 올해 전체적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기가 그만큼 회복이 안 되면 추세적으로 반타작 날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화학하고 기계 건설 전부 다. 과거 초보자들이 과거에 돈모 초보자들 개미들이 조선주 2007년도 고점 찍고 7년 동안 100배 이상씩 올라가고 50배 올라간 지 고점이 물려가서 전부 다 반타작은 기본이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인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이런 것은 반드시 손절 단가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2배나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끝났어요. 거의. 물론 뭐 배편 못 구해서 그러지만 20배 올라갔네. 저가에. 그죠? 저가에 20배 올라갔죠. 끝없이 물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정상화되면. 그래서 함부로 반드시 들어가면 손절선을 해놓고 가야 되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선 반전 이제 위로는 못 갑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계속 이야기했죠. 시즌 같으면 바이오주도 작년 여름에 다 나와야 되는 거죠. 4월에 고점이었어요. 자, 11만원대에서 지금 6만이죠. 다시 낙폭가대 올라간다고 자꾸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바이오주는 제넥신도 보겠습니다. 제넥신 아주 좋은 회사지만 바이오주는 같이 올라갔다가 4월이죠. 못 가고 있죠. 잠깐 반등하면 순식간에 반등했잖아요. 10만원 사면 20% 올라갔죠. 그죠? 내려가죠. 그래서 함부로 초보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빠졌다가 올라간다? 그럼 이때 모멘텀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장에, 지금 여름장에서 장이 좋을 건데, 썸머랠리가 할 텐데, 바이오주로 가지 않아요. 반등은 8월 달이나 9월에 반등할 걸로 보이고, 추세 반등은. 자, 그 다음에 화학주도 올라가면 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주는 사고 싶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LG화학도 올라가면 이제는 팔 생각해야 되죠. 95만 가면 한 10%대는 올라갈 걸로 보여요. 반등할 때. 고점을 뚫지는 여부는 저는 뚫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LG화학은. 자, 그리고 그럼 이번 시장에서는
자, 포스코는 올라갔죠. 그죠? 고점 찍었습니다. 거래 실려고 내려. 아직은 하늘선 깨졌죠. 주봉으로. 주봉은 하늘선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32만원 지지하겠지만 반등하더라도 38만원 간다면 여름장에 장이 좋을 때 그러면 38만원이니까 한 10%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화학과 기계와 철강과 조선과 뭐 이런 주식은 전부 다 10% 올라가면 전고점을 보지 말고 10% 올라가면 잘 되는 건 20% 올라가면 파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도 지금은 그런데 다음 주 양봉 뜰 걸로 보이는데 아직 가지 않아요. 크게 가봤자 88만 5천원 뭐 6천원 이 고점을 아직은 86,200원 돌파를 못할 걸로 보여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3월인가 4월에 저도 그랬죠. 저도 8만원에는 뭐 장기적으로 사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25%나 내려왔죠. 아니다 20%. 삼성전자는 20% 이상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레버리지 써서 사도 됩니다. 1000만 샀으면 500만 대출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려가면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 가더라도 지금 6월 13일이잖아. 14, 내일 14일. 8월 중순부터는 확실히 돌릴 걸로 보입니다. 늦어도 8월 중순은 돌려서 이 96,800원을 올해는 돌파 못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826, 한 15%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만약 올해 돌파한다면 96,010만원대로 간다면 9월달에겠죠. 그러면 한 11만 뭐 8천 정도 가면 뭐 좋고요. 그럼 팔고 다시는 상당한 시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주봉을 원봉 줬기 때문에 망치형으로 빠지더라도 별로 안 빠져요. 12만 5천원부터 일단은 13만 8천원. 그러면 한 10%대 15% 내외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돌파 시도는 14만 3천 5천 이렇게 돌파하고 다시 15만 이상 가는 것은 제가 이제 18만이라고 그랬죠. 2018년도 실패 없는 1등주 아카데미 하면서 19, 20, 18년도 20년 정도까지 한 18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6만원대 계속 있다가 3, 6, 18, 3배. 그러니까 15만원까지 여기 갔어야 돼. 못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돌파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4,000포인트 이상 간다면 당연히 돌파하겠죠. 15만원. 만약 올해 버블장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그러면 돌파하면 18만원 내외 가면 다 팔아야 돼요. 끝나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는 지금 올랐던 거죠. 자,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1700 샀고요. 자, 만기날 8천억 진행 사고 샀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그래서 6월달 들어서 보면 5,600억이고요. 1조죠. 지금 2주 동안 3주인가? 2주 동안 1조를 샀습니다. 작년까지 올해가 무지하게 팔다가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수가 반드시 돌파하려면 지수가 반드시 이렇게 돌파해서 가려면 외국인이 사죠. 개인은 못 삽니다. 지금 개인이 사는 것은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서 사는 거고요. 이것은 본전 오니까 파는 거예요. 이런 거지. 전체에서 보면 작년에는 이 개인이 사는 것은 그냥 사가지고 겁없이 사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도 있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 개인은 순매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개인이 팔고 살 때 매도는 맞아요. 개인은 순매수를 보고 개인이 많이 사니까 장이 좋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1년 이상 동안 돈을 벌어서 계속 장기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항상 IMF 때 97년도 98년 개인이 벌고요. 한 1년 2년 자르면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밑에 팔 때 외국인이 파니까 내려간 거 기관은 내려가고 그때는 산 개인이겠죠. 그럼 개인들이 사가지고 있으면 1, 2년 동안 벌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개인들은 계속 팔고 큰 손들이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기는 거 외국인이 이기는 거지. 기간도 단기적이에요. 외국인이 사는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돌파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사고 있죠. 그래도 뭔가 더 이상 팔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요즘 KB금융은 이제 외국인 팔기 시작했어요. 5월달부터.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식들,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이 68%막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장악한 주식, 화재주도 마찬가지고 팔게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면 못 갑니다. 53.8%죠. 삼성전자가 아직도 55%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57%가 최대치였기 때문에 지금 3, 4% 팔았죠, 지분을. 그러면 3, 4%를 지분을 확보하면 다시 가는 거. 지금 계속 안 사주고 있잖아요. 지수 크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가더라도 삼성전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포스코 보시면 포스코는 54%인데 원래 외국인들 뭐 대다수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샀잖아요. 올해 사가지고 포스코를 사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죠? 5월 10일까지. 자, 근데 이제는 안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5월 달부터. 개인만 사고 있죠. 못 가는 거예요. 그죠? 포스코 샀다가 얼마나 무서운 주식인지 모르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철강 가격도 중국에서 추세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뭐 시작했어요. 벌써 추세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안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지금 철강제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들이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빼고요. 그래서 철강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죠.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술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빠른 게 반도체하고 그런 건데 지금 LG학도 5%죠. SDI도 4% 올라갔고요. 보수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경기 민감주가 많이 빠졌다 올라갔죠. 그죠? 경기 민감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반등을 해주는데 크게 올라간 주식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거랑 수혜주들이죠. SKIET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만 돼서 14만 원 올라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고평가돼 있지만 SKC도 이제는 이제 작년에는 SKC가 부품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동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동박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시설 정설가. 자, LG학은 반등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많이 내렸다 그렇고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투신이 사고 있죠. 자, 그다음 포스코, 삼성 SDI 이런 쪽에.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코스닥에는 에코프로 BM하고 뭐 몇 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종목보다는 자, 코스닥이 외국인 팔고 그 기관 사고 있고요. 기관들도 코스닥 팔고 외국인 코스피 사죠. 자, 이번에 여름장에는 코스피 주로 갈 걸로 보여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코스피 주로 가는 주식들이 자, 먼저 카카오가 쳤죠. 카카오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서 호재성이 만발한 계속하니까 다 돌파하고 갔습니다. 자, 카카오를 따라서 다 돌파하고 카카오 다 돌파하고 갔잖아요. 이제 카카오 따라서 돌파해서 가는 주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계속 있지만 모멘텀도 계속 있고 그리고 수급까지 좋아졌습니다. 이 수급이 보시면 공매도 거래를 보시면
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고 있는데 잔고 수량이 여기 보시면 7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5월 20일부터 근데 지금 한 30만 줄었죠. 그래서 공매도 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자, 개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다 5월달까지 액분하고 샀다 이제 개인이 줄고 기가 외국인이 사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이 비중이 적습니다. 33.5%. 그래서 카카오를 공격적으로 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한 매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공매도 한 가급부터 갖고 있던 거 있든지 아니면 장기로 공매한 것도 있으니까 최근에 한 것도 당연히 하니까 이 수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많이 했던 주식들 중에 이런 것도 이번 시장에서 같이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봉이 나왔죠.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도 있었는데요. 외국인도 팔라고지 이제는 하락이 끝났습니다. 여름장에서도 이제 자, 카카오 LG학도 반등해주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 SDI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고 여름장에서 LG학은 한 95만 원까지 일지는 이제 뭐 많이 올라갈 거 보이고요. 물량이 워낙 싹쓸이 돼 가지고 어저께 많이 올랐었죠. 여기 어제 장중에 한 6%대 올랐다. 종가에 95,000주 때려서 1,000원 내려온 거야.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이것은 이제 여기 최근 들어서 투신이 팔았죠. 투신이 원래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투신에 포트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어가지고 대형 2차전지도 아주 대형주를 좀 더 사고 소형주는 줄였고요. 중소형주까지 좀 줄여서 아주 초대형주를 더 산 대형주 시가총 5조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중형주입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10만 주 줄인 게 다른 쪽으로 갔죠. 근데 외국인들은 뭐 여기 샀지만 외국인들은 워낙 단타성이고요. 이제 이거는 유통 물량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LNF가 먼저 시작했어요. 최근 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LNF가 올해 많이 올라갔죠. 끝없이 작년에 11월에 4만 인기 거의 10만 대까지 갔죠. 이렇게 LNF가 시서증 이젠 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한국에 시서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만 대로 갔는데요. 이제 2017년도 LNF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진도 다음에 시작하고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은 갈 때가 아니고요. 그 다음 지금 일진이 이제 더 돌파하고 갈 때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화학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7월까지 반등을 해주겠지만 돌파는 못한다. 이번 장에서. 자, 그 다음에 에코폴 비하면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단일 기업이잖아요. 2차전지 쪽만. 그래서 경기 민감이 같이 들어가 있는 2차전지주는 이번에는 여름에는 상승률이 제한될 거고 그게 2차 화학이죠. 화학이 전업이 80%, 포스코케미 화학이 전업이 90%. 저기 소재 에코폴은 전업이고 SK이노베이션 정유가 90%.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쪽이 거의 90, 80% 되는 배터리가 SDI는 소형 배터리, 대형 배터리, 일진은 뭐 거의 90%, 80% 되죠. 이제 2차. 그래서 SDI, 일진, 에코프로비엠, SKC 뭐 이런 SKC라든지 SKC는 뭐 자회사인데 워낙 조금 전 SKC는 뭐 한계가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솔루션도 화학이 많죠, 그죠? 태양광 수지가요.
태양광 수질. 그래서 이 돌파 시도를 하더라도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자 가시면 되고 오늘 시간이 거의 많이 돼서 구체적으로 나머지를 다 못 해드리고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부터 수요일 야인시대 수요일이 끝나고 목요일부터 시향도 읽어주고 뭐 유망 업종도 이렇게 분석 다 해드립니다. 매수 종목, 매도 종목도 대형주나 이런 거 소형주 알려드릴 거고 목요일날 10시부터 11시 그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뭐 공개방송 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공개방송 안 해도 되는 아직도 회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일단 여름장에서 실패 없는 1등주 집중 올인 투자에서 3배 수익 내기인데 제가 아마 3배는 기본적으로 선물로는 주식 선물로는 당연히 뭐 지금부터 해도 3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현물 주식도 많이 올라갈 걸 보여요. 지금 오시면 자 요즘 이제 계속 돈을 못 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고 팔아 가지고 제가 그랬죠. 작년 11월에 저한테 가입하고 나서 한 달 있다 나가신 분, 2달 있다 나가신 분 많은데 가만히 있어도 5천만 1억이 됐을 텐데 됐어요. 현물방에 5천까지 1억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작년 11월에 가입. 대출 받은 거는 저희는 대형주만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대형주로 1억이라면 1억이 가입하면 전 1억 가지고 대형주를 장기 종목을 한두 종목 삽니다. 그 다음에 5천만 담보대출 받아가 주식 담보로 지금 미래에셋밖에 안 돼. 그걸로 대형주만 매매 시켜줬는데 최근에 뭐 호텔실감 8만 5천 사가지고 10만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거 들어가 있으니까 하고 아마 제가 요 3배 수익률은 뭐 2번이면 인생 10배죠.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잘하고 있다가 성공하려면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랑 같이 하고 있을 때 동영상 같이 하고 있을 때 장기 투자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혼자 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주식이 가다 안 가면 등락을 하면 계속 그 평가 손해를 버렸네 손해 났네 계속 그러면서 또 다른 전문가 뭐 공개 방송 보고 그거 좋다면 또 그거 홀랑 팔고 그거 사고 또 다른 거 먹고 남들이 다 그래 했습니다. 선배들은. 그래도 선배들 보세요. 그럼 다 거의 직장 다니면 평생 직장 다니잖아요. 주식 10년 하면 20년 하면 직장 안 다녀도 됐는데 이게 마지막 성공의 단계 동기부여를 계속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테마주 하고 싶으면 테마주 잘하는 전문가 찾아서 가고 대한민국 1등 전문가 그 다음에 장기 투자나 뭔가 그 기사상 되려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 목표 있는 노력을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목표를 배수진을 치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지켜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역전됩니까? 50대 60대까지도 주식으로 할 여유자금 1억도 안 되는데 금방 몇천 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큰 돈 벌겠다는 것은 도박이죠.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재변 전문가의 한마디는 대박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액자상 못 된다. 왜 끝까지 지키는 수 없기 때문이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작년도 마찬가지고 하면 작년에도 1등줄 알아요. 그래도 계속 사고 팔가니까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생전 장기 투자 비법 모두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주식 투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책 읽어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하고 이거 베스트셀러 지금 4세까지 다 나가가지고 거액자산가 가입상담 050-7458-0114 내일부터 하시고요. 내일 8시부터 16시까지 하시면 되고 저는 장기 투자는 한 번도 손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3배는 최초 춘등가 지금도 3배 먹고 나오고 그러지는 팔지 않아요.
그 단기 매매 대출받은 5천도 거의 작년 6월 달부터 6월 말부터 했는데 지금 한 1억 7, 8천 돼 있고 5천부터 문자들 했으면 찾아 쓰지 않았다면 찾아 써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도 돈은 올라가 있습니다. 손절한 게 거의 없으니까. 자, 확실하게 바꿔드리겠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은 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번에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 이 토마토 오시면 주변 투자클럽 생방송 누르면 저는 여기 있습니다. 롱숏 투자클럽 있죠. 요것은 선물방이거든요. 주식도 하고 주식은 장기 투자하고 주식 선물로 장기도 하고 단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이것은 회비가 330에 한 달에 지금 이제 한 140, 50명 회원이 있는데 요건 회원을 받지 않아요. 요것도 내일부터 할인이 됩니다. 오늘 결제하지 말고 내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중에 이 서비스 가입가격이 231만원으로 낮춰져요. 30% 할인으로. 할인은 원래 저는 할인하지 않아요. 근데 낮춰져서 똑같이 이제 이 토마토 할인 행사에 제가 참여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할인하지 않아요. 여기는 일로 가입하시 선물방은 경험 없는 분 일로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해봤자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현물방으로 요 재본 전문가 투자 클럽 여기 요거는 현물방이에요. 주식방에서 선물 아카데미 선물 방송하는 것도 녹화 이제 생방송 마이크 켜놓고 다 알 수 있어요. 들으면 공부하고 나서 선물방 옮기시면 돼요. 이건 220인데 이게 154만원이에요. 내일부터 할인 30% 해서 154만원. 다음 주 하니까 현물방은 지금 한 30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2월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나가신 회원들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만 현물방 때문에 제가 이 방송하는 거예요. 154만 30% 할인해서 하고 이번에 가입하면 아마 6개월 정도 올해 여름장에 해서 현물로 기본 한 50% 수익 나실 거예요. 현물방에 기본 50%뭐 더블 날 것도 같기도 하고요. 최소 50% 100% 날 거로 보이고요. 선물방은 한 3배 정도 날 거로 보이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래서 가입하고 싶으시면 할인 가격 워낙 비싸서 못 하시면 여기에 계속 할인 행사는 잘 안 해요. 저는 뭐 특별할 때만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오면 이제 1억 가지고 오면 제가 한 종목이나 두 종목 1억째 다 사줍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 5천만 원 담보대출 받아서 50% 받아서 그거 가지고 대형주 합니다. 지금 들어오면 올인시키기 때문에 대형주도 아마 다음 달까지 한 달 내로 20% 날 거예요. 대출받은 계좌까지도. 그걸 오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까 서비스 가격이 오늘 밤 12시부터 이게 할인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시간이 적어서 9시에 제가 공개방송 올려준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올려야 돼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도 가끔 해드립니다. 좋은 주식 작년 7월이나 그 전에 해드렸듯이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스팟 시장으로 해서 올려줄 테니 그런 거 매매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혼자 못하면 저한테 오시고 현물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30% 할인 기간이기 때문에 덕모스 1등주 TV 지금 구독자 한 5,500명 정도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뭐 광고에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구독 안 눌러줘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줬을 때 사면 전부 다 대박이었어요.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만히 갖고 있어도 돈 떼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안다고 사고 팔아서 그렇지. 스팟 시장 올려주는 주식도 그때가 바닥권에서 시작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작년 내가 올해 3월달하고 추천할 종목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테마처럼 실적 안 되는 거 올라가는 것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갖고 있어도 안전한 주식 내려가도 손절 안 해도 될 주식 그 영역에서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제가 5,540명인데 구독자는 조회수는 많아요. 유튜브로 뭐 제가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유튜브로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 여름장에서 다시 다음 주도 1월 이제 해드리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유일하게 제가 할인을 원래 안 하는 전문가예요. 제가 할인하지 않아요. 잘 헤비 할인은 헤비 높였잖아요. 110만 223으로 또 높여놓고 선물방은 33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회원들이 많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